무조건 손절한다고 답이 아니다. 무조건 손절하거나 또는 물타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 소위 말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20%에서 50%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해서 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주식 차트 보는 법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엔 제가 또 물렸어요. 혹시 대표님만의 주식 탈출법이 있을까요? 물론 시수 제재차에서 차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차트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손절을 하거나 또는 종목 교체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 북카페 세모를 5년 동안 건대입국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야외로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을 판매하는 다이닝바로 이번에 재오픈을 하거든요. 종목 교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약한 종목들,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또는 흐름이 약해지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최근에 트렌드인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손절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카페가 장사가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종목 교체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리잖아요. 물린 사람들이 그 물린 주식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매매하고 테마주를 실적주처럼 매매한다는 말씀드리잖아요.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또는 그 주가가 원인 없이 20, 30%씩 하락을 할 때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고점에서 샀으면 20, 30%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20% 정도 됐을 때 손절을 하고 그런 종목들이 손절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런 변동성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을 사서 물린 경우에 그 손해를 좀 최소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화점식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종목 정도만 보유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업종이 다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한 종목, 배터리 한 종목, 방산 한 종목, 은행주 한 종목, 배당주 한 종목 이런 식으로 5종목이 다 업종이 다른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통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표현하고 만약에 내가 5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 반도체만 있다? 이런 것들은 수익을 날 때는 또 엄청나게 크게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5종목을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마도 계좌가 마이너스 최소한 30~40%는 다 될 겁니다. 업종의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미리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주도주 업종이 현재 반도체다. 최근에 챗GPT라든지 이런 GSM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보유를 한다고 해도 이 5종목 중에서 2종목을 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30% 이내로 한 섹터를 구성하길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산도 가지고 있다면 이 방산은 반도체가 강할 땐 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산은 반도체가 하락할 때는 또 반대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급등이 났었던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무려 1월 초에 가격이 35,000원이었는데 25,000원까지 약 한 35% 정도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왜 하락을 했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저PBR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일본이 저PBR 정책으로 최근에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면서 평생 움직이지 않던 금융주들이 한 2주 만에 30%가 급등을 한다던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26년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 상황 또는 큰 재료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5개를 이제 종목을 골랐어요. 대기업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그거보다 좀 아래인 거나 아니면 정말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하락만 하던 종목이 2024년 2월 달에만 30%가 급등을 했습니다. 시총이 53조에 가까운 종목이 30%가 오른다는 거는 코로나 같은 특이한 장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1,500억 원대 되는 소형주는 한번 같은 기간에 얼마나 상승을 했겠나를 보면은 코리아 FT라는 종목이고요. 58%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의 2배 정도 상승을 했고 반대로 하락을 할 때도 거의 2배 정도 변동성 있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종목이든 선택을 할 때는 초보자들은 중대형주 정도를 선택하는 게 낫다. 중형주는 보통 8천억대부터 한 3조 3천억 원대까지가 중형주고 대형주는 3조 3천억 원부터 그 이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한 3조에서 한 5조 정도 되는 대형주 또는 1조 근처 정도 되는 중형주를 선택하는 게 초보자 영역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5종목이 다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식 단태님이 설명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종목이 1, 2,
3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20%, 하나는 마이너스 30%, 하나는 마이너스 50%. 주식단태님의 설명은 이 종목을 무조건 손절한다고 답이 아니다. 무조건 손절하거나 또는 물타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물타면 손실이 2배, 3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반등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탈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초보자들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보유를 해라. 2, 3년 목표로 해서 홀딩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종목이 플러스까지 올라온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정리를 할 것을 말합니다. 300만 원씩 세 종목이 있다고 쳐볼게요. 1번이 만약에 배터리였는데 마이너스 20%였다가 갑자기 배터리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거나 재료가 크게 발생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60만 원이었던 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한다는 거고요. 그 대신에 주식단태님의 말은 신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히려 신규 투자를 해서 또다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린 상태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사지 말고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언젠가 상승을 할 테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하나씩 현금화를 시켜라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 수 있고, 물론 순환매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 종목들이 다 소위 말하는 잡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20%에서 50%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해서 저는 반대로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 물렸다, 특히나 그런 종목들이 일반적인 실적주나 중대형주라고 판단을 했을 때 물타기라든지 손절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손절의 기준은 저는 대형주, 중대형주들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은 손절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카카오를 예로 들어보면은 20선을 이탈했을 때가 21년 5월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20선 위에 있다가 그리고 21년 7월달은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20선 이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폭락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려 4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한 마이너스 80% 정도까지 가는 흐름을 손절을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테마주나 소형주는 5일선 이탈 시 전 매도할 것을 초보자 영역에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뭐 눌림목을 예상해서 오히려 5일선이나 11선을 지지했을 때 사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공 사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초보자 영역에서 뭐 눌림목을 감히 예측하다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테마주나 소형주들은 그냥 5일선만 이탈해도 정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21선 때 매수를 했고 내가 정배열 초입에 매수했으면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5%에서 10%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고점에서 잡는 게 문제인 거지 테마주도 초입에 잡아서 5일선 이탈 시 매도를 했다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14만원, 13만원, 12만원 이 구간 때 매일매일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카카오가 할인 기회다, 싸다는 합리화를 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분들마저도 현재는 한 마이너스 50% 정도가 됐겠죠. 물을 타는 시점은 하락을 멈추는 지점이어야 됩니다. 모든 종목은 상승과 횡보, 하락, 횡보, 다시 재상승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22년 1월 달쯤에 약 한 8만 5천대에서 21선을 재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선을 재돌파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상가격만큼 물타기를 한다면 아무리 급락을 해도 한 30%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똑같은 비율에 물을 타게 된다면 마이너스 50%였던 종목이 똑같은 비율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30%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손실을 줄이고 나가는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뭐 배터리 같은 종목들은 지금 폭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현재 약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9월, 10월, 11월, 12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손절하라고 했을 때 반도체로만 갈아탔어도 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물리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좀 알아야 되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주식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비중을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전쟁 관련된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2,400개 종목에서 2,200개가 하락한 그 시장에서도 막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주식에 대한 투자를 멈춰야 되는 순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좀 팔기 아깝다 이런 데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주주공 1기에 있으셨던 5분도 손절은 잘 못하고 익절은 또 금방 하게 되고 수익은 짧고 손실은 긴,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손실을 짧게 하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일단은 100만 원 정도로 계좌를 만들고 이 100만 원 안에서 5종목 정도로 계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한 2-3주 정도만 사는 겁니다. 2-3주 정도면은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그럼 이 3주를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매매를 할 때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겁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주식은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 주를 샀는데 한 주가 마이너스 10%야 또는 마이너스 5% 되면 손절하겠다는 기준에 도달을 했어. 그럼 한 주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주, 두 주, 세 주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또는 손절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이것들을 100주를 할 수 있고 200주를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트레이닝을 시키다 보니까 주주공 1기 분들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준이 되면은 과감 없이 손절을 하는 좋은 습관으로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이 물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당연히 매년 그래도 한 1000종목 정도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한 50종목 정도는 물리기도 하거든요. 손절을 하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한 주, 두 주, 세 주 사서 뭐 한 주, 두 주 손절하는 연습 또는 한 주, 두 주를 길게 익절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식인 시수 제재차를 보면서 균형 있는 시선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두 주, 세 주 이렇게 손절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수익이 있는 계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